공랭 vs 순행입니다. 오늘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공랭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순행 장점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투표 기능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개선된 이제 투표 기능까지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제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표 타이핑하는 1 치면 1번으로 투표되고요. 2 치면 2번으로 투표되고, 이제 실시간으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선호하는 냉각 솔루션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커스텀을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랭의 장점부터 먼저 해보자. 자, 공랭의 장점은 뭔가요? 자, 여러분들 자유롭게 개진하세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적을게요, 그냥. 네. 자, 그럼 일단 요 정도면 공랭 단점은 다 얘기한 것 같고 순행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요거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컴파니의 의견 한번 이제 여기다 멘트 할게요. 공랭의 장점, 자, 무조건 공랭이래요. 네, 무조건 공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격이 착하다는 것은 이제 대장급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격이 착하다라는 건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듀얼타워 공랭이 이제 거의 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시작해요. 특히 6히트 파이트 거의 스탠다드가 돼버렸어요. 스탠다드가 돼버려서 2만원 3만원 정도 투자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공랭 쿨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체하기 쉽다. 저는 여기서 좀 물음표예요. 교체 빡셉니다. 생각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빡세요. 플라워 타입 아니고서는 교체하기 솔직히 어려워요. 교체하기 쉽다는 것은 싱글 타워에도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쿨러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감도 안 와요.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걱정이 없다. 냉각수가 없기 때문이죠. 소음 반영구, 이건 팬 제외하는 내용이죠. 펌프 소음 없음 정도라고. 펌프 소음이 없다. 마찬가지로 펌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원부도 같이 시켜준다는 그거는 간접적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전원부도 같이 시켜준다가 사실 성립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플라워 타입을 써야 돼요. 타워형 타입은 솔직히 전원부를 같이 시켜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원부를 생각한다면 상단에 팬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조립비가 저렴하다. 추가비가 없죠. 선택지가 많다. 선택지 많죠. 이건 회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되려 이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선택지가 많다는 거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왠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청소 수월 전 잘 모르겠어요. 저 공랭을 하고 나면 유지보수 하실 때 그 크기로 인해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무속선이 적다, 땡기수가 적어서 그런 거고,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기간 제한이 없다, 팬 제외입니다. 당연히 고장 가능성이 적다. 왜냐면 고장이 날 확률이 있는 건 팬밖에 없죠. 듀얼 공랭이면 웬만한 CPU 커버 가능. 이건 게임용으로 한정됩니다. 억지로라도 쓸 수 있죠. 공작 여부 확인이 쉽다. 왜냐면 펌프는 없으니까. 장착만 잘하면 돼. 크다 우람하다. 크다 장점인 거죠? 크다는 단점일 수도 있어요. 케이스 작아도 장착 가능. 이거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종류에 따라 달라요. 케이스가 작아도 장착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여름철 선풍기 대용 삽 가능. 농담으로 알겠습니다. 싸게 효율 극대화. 듀얼 공랭의 경우 큰 편차가 없음 정도 볼 수 있고. 자, 단점. 생긴 게 X같다 나왔습니다. 일단 생긴 게 X같다. 일단 밑줄 쫙 긋고 생긴 게 X같다는, 생긴 게 X같다는 건 솔직히 저는 인정이에요. 이건 뭐 요즘은 공랭도 그래도 LCD를 단다든지 해서 공랭의 그런 못생긴 부분을 커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안 멋지다.
안 멋지다고 보시는 의견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봤을 때 뽀대가 안 남. 가끔 이제 변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뽀다고 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취향으로 만족하는 걸로 합시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이 왜 단점에 들어가냐면 너무 회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다는 장점일 수 없어요. 그래픽 카드 빼기 힘들다 나오죠. 네, 그쵸. 다 하니까요.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급격한 온도 급상승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바로 안 내려가니까. 라이저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되고, 메모리 슬롯 너무 좁아짐. 메모리 설치 간섭 심하다. 또 맞습니다. 그치. 거의 시금치 같은 것만 꽂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쁜 램 가리니까 못 끼워요. 가리기 때문에 못 낍니다. 끼워도 LED가 안 보입니다. 자, 램 글카 간섭이 있으면 부품 교체 시 재조립하고 썸을 새로 다시 발라야 된다는 말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빼만 떼면 램 뺐다 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돼요. 그리고 그게 펜 조립할 때 손 베인다. 탈장착이 빡세다. 펜뿐만이 아니라 히트싱크를 장착할 때도 손이 베어요. 네. 베일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알루미늄이 이제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그 박혀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조립하다가 비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케이블 꽂다가도 비일 수 있고. 그 알루미늄 워낙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요. 전원선 꽂기 힘들다면 손가락 비죠. 오면서 가오가 안 살아지죠. 가오가 안 산다는 걸 알 것 같아. 이게 솔직히 좀 그러니까 뭐 투박하게 생긴 애들은 그렇죠. 우람하게 생긴 애들 많죠. 그죠? 너무 쪼이면 CPU 망가진다. CPU가 망가지진 않는데 소켓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인식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수냉도 있어요. 참고로 수냉도 똑같아요. 삭제하겠습니다. CPU 온도 상태를 모름. 이거는 스크린 있는 경우는 해당이 없어요. 지울게요. 국내도 요즘 스크린이 있습니다. 있는 애들이 있어요. 케이스에 제약이 있음.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스 높이가 너무 낮은 경우에 크게 안 맞으면 새로 사야 되고, 공랭 높이에 따른 케이스가 허용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케이스에 제약이 있는 게 맞고, SSD 슬롯 가림, 네, 모두 다 가리고요. SSD 슬롯이 가리는 경우 꽤 많이 있죠. 먼지 청소 귀찮음. 먼지 청소는 더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막 엄청 차이 나는 수준까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는 그냥 둘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발열해서 상대적으로 잘 안 돼. 맞죠? 무게 상당하고 나사 체결 힘들어요. 무게 상당하고 나사 체결 힘든 것도 맞습니다. 손등 스크래치나 시끄러운 편입니다. 시끄러운 편은 아니에요. 네, 시끄러운 편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i9 못 쓰면 i9도 못 쓰지만 990X3D도 못 씁니다. 예. 하이엔드 불가능하고요. 베어링 소리가 있으면 이건 펜에 따라 다른 거니까 지울게요. 썸을 작업 탈거 매우 힘든. 썸을 작업 탈거 매우 힘들고요. 펜 속도 웅웅거림은 뭐 이쪽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동시 순행감. 대장급 중가격이면 순행 가는 게 나아 보인다. 성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가격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공랭도 비싼 걸 쓰려고 하면 수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냉각 성능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썸을 흘러내리면 다 없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든 똑같아요. 뭐든. 네,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큰 의미는 없어요. 나사 삐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요즘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순행의 장점 볼게요. 네. 자, 순행 장점. 온도 착함. 네,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요즘 저가형 순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엔드로 갈수록 가성비라는 건 원래 없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는 이제 그 중급 순행을 사서 엔드급보다 성능이 더 좋으니까 공랭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쁘고 공간 차지 많이 안 하면 난 돈에 공간 차지를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왜냐면 한쪽 면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버클럭 삽가는 이제 오버클럭을 할 일이 없어요. 지울게요. 이쁨 감성 같이 붙일게요. LED 까맣죠. 네. LCD 있는 경우 원하는 이미지 설정 가능한. 이제 공랭 쪽도 LCD가 늘곤 있지만 아직까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 탈장착 개편함. 이것도 막 케바케예요. 저 수냉치고 탈장착이 편했던 케이스는 없었어요. 특히 라디에이터를 탈거해야 되면 그건 이제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X같거든요. 왜냐면 케이블 다 끊어야 되고,
그래서 탈장착이 개편하다는 거는 유지보수 할 때 블럭만 뜯으면 될 때 한정하겠습니다. CPU 온도 잘 잡아 부품 간섭 거의 없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케이스를 골랐을 때 인텔 필수임. 인텔만이 필수가 아니라 이런 엔드급 제품들은 순행이 필수입니다. 예, 순행이 필수다. 가능 배기팬 3개 늘어남. 배기팬이 3개가 늘어나는 거지. 상단에 공랭은 상단팬 달아야해서 비용 아낄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공랭은 상단팬 달아야 돼 이제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에 순행은 상대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순행 보통 케이스 팬보다 비쌉니다. 네, 이것은 이제 개소리다. 네, 이런 거는 맞지 않다. 서멀제 도포 상대적으로 편한 거 맞고요. 케이스 흡입구, 그러니까 흡기로 장착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가능하고 친구 놀러 오면 센척 가능하고요. 커먼볼시 봤을 때 좋아 보이고 샌드위치 친구가 놀러 오면 이제 친구분이 잘 모르면서 이쁘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우와 멋있다 생각할 것 같아요. AS 5년이 생각보다 길더라. 요즘 수냉 쿨러가 AS 기간이 대부분 5년인데 좀 특정 액수 이상만 가면 그 5년이란 기간은 생각보다 긴 기간이더라.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점은 글카 중고로 팔기 빡세고 왜냐면 글카 순행은 이제 AS 기간이 끝나면 유지보수를 안 받아줘요. 네.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잔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 요번에 크라켄 54만원까지 나왔다. 가격이 비싸고 소음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펌프 소음은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지 않았어요. 사용기간 제한이 있고 보통 누수기간 끝나면 투명이란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냉각수가 터질 수도 있고요. 누수될 수 있다. 그렇죠. 누수가 되면 이제 그 유통사가 보상을 하는데 보상하는 방식이 좀 이제 케바케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디자인 호불호가 있고 디자인 호불호는 원래 있고 디자인 호불호는 이제 솔직히 공랭이 훨씬 더 심하지, 그지? 크기 제약이 있고 크기 제약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크기 제약이 있는 건 라디에이터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고 나사나 빠지면 불편한 상태로 써야 된다. 이제 어떤 나사에다 다르겠죠. 업력이나 브랜드 보고 써야지 막 사면 피본다. 막 사면 피봅니다. 예, 피보는 편이고 돈이 많이 든다는 겹치고 RGB 지원 안 하는 경우 애먹죠, 그죠? 그리고 기어 공랭보다 못한 수냉도 가끔 있습니다. 펌프 고장, 야 여기 또 중요하겠네. 펌프 고장 나면 전부 보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펌프가 고장 나면 다 뜯어야 돼. 그리고 뭐 누수 고장기간 확인 필요. 누수 나면 다 망가지고요. 일단 누수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면 제가 9년 동안 누수 본 건수가 10건이 안 돼요. 선정리 개귀찮을 수 있고 이제 RGB 있는 제품들에 해당되죠. 공랭 대비 고장날 확률이 있죠. 네, 왜냐면 펌프도 봐야 되고 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씩 하는 경우 고장이 모를 수 있고요. 냉각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제 로드가 덜 걸리니까 그냥 클럭 다운되면서 쓰는 거야. 스로틀이 되고 있는데 점퍼 태워 필수, 택배중 파손 위험. 택배중 파손 위험이 좀 크죠, 생각보다. 그 파손에 대한 고민을 꼭 한번 해봐야지. 저희는 현재 발포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공랭 같은 경우는 택배 같은 거 하게 되면 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휨 가지고는 파손이 되진 않습니다. 휨은 다시 반대로 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살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수냉 같은 경우는 파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 오래 사용하기 부적합은 전 좀 아닌 것 같고 공임 추가 라디에이터 녹발생, 라디에이터 백화 현상. 자 여기 라디에이터 녹발생은 저는 못 겪어봤어요. 이거는 패스하고 라디 백화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상 문제는 아니에요. 기능상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보지 않죠. 자, 하여튼 공랭 쿨러와 수냉 쿨러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현재 한 179분 정도 계신데 수냉 쿨러와 공랭 쿨러 중 내가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그 참여 좀 빨리 해주십시오. 네. 보통 이제 요렇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투표 중지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요거 하면서 그 수냉보다 공랭이 압승일 줄 알았습니다. 와, 근데 우리는 또 이러네 결과. 하여튼 뭐 오늘 이제 요런 식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재밌었죠? 그죠? 이제 저희가 요거를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좀 써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참여한 컨텐츠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거를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또는 의견 개진해보고 싶다 이런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그 저희가 또 할지 말지 해서 매주 한 번 정도 네, 지금 해볼 거거든요. 한 번 정도 그 소비자가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제 소비자를 속일 수가 없어요. 소비자를 속일 수가 없고 이런 의견 개진도 이제 되게 중요하다. 트렌드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